일단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김승훈이라고 하고요. 이제 별명으로 인터넷으로 활동할 때는 별립이라는 이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가족과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요. 지금이 2024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거의 2024년이면 8년 가까이 지금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텃밭에서는 주로 고구마, 토마토 등 다양한 채소 그리고 매실이랑 단감 등 다양한 과일나무도 가꾸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마크 보이시죠? 2021년부터 경북대학교 식물생명과학 전공 재학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아버지와 제가 나온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심은 걸까요? 보시면 이게 비닐이 젖어 있고 비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보시면 위에 뭐 작은 뭔가 다 쭉쭉쭉 붙여져 있어요. 이게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지만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순을 시장에서 사서 이제 이렇게 텃밭을 만든 다음에 하나씩 순을 밭에다가 꽂아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텃밭을 어떻게 가꾸었냐, 제가 뭐 몇 가지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제 고구마를 키웠던 사진이고요. 보는 것과 같이 이제 뭐 비닐을 치고 고구마 순을 꽂아서 심은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익숙하신 분은 잘 아실 텐데, 요거는 이제 땅콩입니다. 땅콩을 제가 직접 씨를 뿌려서 이제 싹을 냈어요. 싹을 내서 비닐을 깔고 이제 땅콩을 심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토마토, 오른쪽은 잎채소, 빨간 게 보시면 토마토죠. 녹색은 고추고요. 이렇게 대나무를 엮어서 이제 펜스를 치고 대나무를 엮어서 이제 토마토가 잘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줘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토도 따먹고 이제 밭에서 가끔씩 이제 갈증이 날 때, 아니 입이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따먹어 봤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아까 심었던 고구마 순이 이렇게 잘 자랍니다. 이렇게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난 모습을 한 5월에서 한 6월 사이에 여름에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토마토도 심어봤고 가운데 있는 저것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도 키워서 옥수수를 쪄서 먹어보기도 했고, 아니면 이제 바짝 말렸다가 겨울에 강냉이 아시죠? 그 펑 튀겨서 뻥튀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재밌게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저기 끝에 고추도 있고 가장 길쭉한 녹색 채소는 무엇일까요? 오이입니다. 오이도 이제 오이도 이제 토마토랑 비슷하게 이제 지주대를 세워서 이제 전부를 감고 올라가는 식물이거든요. 토마토는 지주대를 감지 않아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토마토는 열매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마찬가지로 오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주대를 반드시 세워줘야 하는 작물이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것은 무입니다. 무인데 아직 하얀색 부분이 안 보이죠? 무를 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아까 5월에서 6월에 고구마는 무성하게 잎이 지고 한 서리가 내리기 직전에 10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이렇게 고구마를 캐서 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텃밭을 가꾸게 될 텐데요. 우리는 텃밭을 통해서 이제 학업 스트레스나 뭐 일을 하면서 들었던 스트레스를 날려보내기 위한 그런 의미지, 절대로 이제 작물을 생산해서 내다 팔 만한 그런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힐링 텃밭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뭐든지 취미는 이제 자신이
좋은 생각들을 날려보내는 발산하는 그런 취미가 좋죠. 그런데 이제 취미 자체가 일이 돼버리면 오히려 취미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텃밭 가꾸기는 힐링이 돼야 된다. 네, 그렇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추구할 것은 산무재배입니다. 환경에 친숙하게 그리고 화학적인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화학 비료 사용을 안 할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분무기죠. 분무기를 통해 농약을 칩니다. 화학적인 농약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오른쪽은 PP라고 되어 있죠. PP 아시나요? 폴리프로필렌, 비닐을 보통은 비닐이라고 하죠. 비닐을 의미하는 그런 마크인데 저희는 처음에 제가 이제 텃밭을 가꾸었을 때 봤던 것처럼 비닐을 쳤는데 이번에는 우리는 비닐을 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화학 비료, 무농약, 무비닐에서 산무 재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농기구를 사용할 건데요. 텃밭을 가꿀 때는 항상 보고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농기구입니다. 자, 그림에는 몇 가지 이제 농기구가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의 농기구가 있죠. 이게 텃밭을 가꿀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친숙하게 다뤄야 할 농기구입니다. 왼쪽부터 하나 살펴볼게요. 이제 삽입니다. 삽은 땅을 팔 때 필요하죠. 땅 팔 때 이제 온 힘을 실어서 이렇게 삼긴다고 가정하면은 온 힘을 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왼쪽에 발이 있거든요. 오른쪽에는 삽을 밟고 있는 발이 있고 땅을 팔 때 삽질을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제 왼발이 다치지 않게끔 왼발을 삽보다 한 30cm 정도 멀리 떨어뜨려 줘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왼발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발이 다치면 그날 하루 일을 못해요. 맨날 걸어 다녀야 되는데 이제 발 아파서 붓고 이러면은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전지가위입니다. 전지가위는 상당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무조건 장갑을 끼셔야 됩니다. 장갑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목장갑을 쓰셔도 좋고 아니면 빨갛게 고무로 된 코팅이 있는 그런 장갑을 쓰시면 좋습니다. 절대 맨손으로 날을 만지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전지가위는 언제 사용하냐 하면은 이제 토마토를 키울 때 아니면 나무에서 뭐 과일을 따먹으려고 할 때 그때 사용하는데 장가지를 치거나 아니면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에 쭉 가지가 나오고 오른쪽 왼쪽으로 옆으로 이제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 가지랑 옆으로 나오는 가지 사이에 곁가지라는 게 생깁니다. 그 곁순을 쳐줄 때 전지가위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괭이입니다. 사진은 그림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조금 더 날렵하기도 합니다. 괭이는 텃밭을 만들 때 아주 편리한 농기구예요. 대신에 온몸에 힘을 쏟아서 괭이질을 해야 됩니다. 낫입니다.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죠. 안 보고 기역자 모른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칼날 보시면 상당히 예리합니다. 보통 낫질을 할 때 어떻게 하죠? 허리를 구부리고 풀을 잡고 이렇게 자기 몸을 당기잖아요. 당길 때 뭐가 문제가 되죠? 이제 풀을 잡고 당기는데 정강이를 칠 수가 있습니다. 절대 힘을 과하게 주게 되면 날이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이 자연스럽게 이제 납치를 할 수 있게끔 힘을 적절히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다리가 다칠 수가 있어요. 몇 번 저도 찍혀봤는데 이거 났는데 한 닦지 않고 났는데도 일주일 걸리고 흉터도 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갈퀴입니다. 갈퀴는 끝이 뾰족뾰족하게 저렇게 이제 뾰족한 부분이 있고 하나로 모아져서 길쭉한 아주 장대처럼 엄청 긴 그런 손잡이가 있죠. 절대 갈퀴를 가지고 휘두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이제 농기구에 다치면 무조건 중상이기 때문에 쉽게 안 끝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농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농기구에 내 머리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위에를 보시면 손에 딱 쥘 만한 그런 농기구가 있죠. 이거를 홈이라고 합니다. 홈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씩 쥐게 될 농기구예요. 땅을 파는 데도 좋고 특히나 감자나 고구마를 캘 때, 그리고 모종을 심을 때, 고랑을 낼 때, 씨를 뿌릴 때 엄청 많이 사용하게 될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텃밭을 바꾼다 하면 기본적으로는 장갑이랑 호미 이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물 뿌리개죠. 물 뿌리개는 뭐 물을 담아서 이제 씨앗이나 모종에다가 물을 줍니다. 근데 물 뿌리개를 쓸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물 뿌리개는 처음에 싹을 틔울 때 모종이 뿌리가 이제 땅에 발생할 때 그때는 물이 많이 필요할 시기지. 그때 외에는 자연스럽게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물 뿌리개는 처음에 봄, 3월, 4월 모종 심을 때 이때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될 거는 물 뿌리개에 물을 너무 많이 담으면 안 돼요. 위험하거든요. 이것도 왜 위험하냐 하면은 어깨가 힘들어요. 다른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물 뿌리개에 물 준다고 어깨를 많이 쓰고 허리를 많이 쓰고 체력이 금방 고갈되거든요. 그래서 물 뿌리개는 물을 적당히만 넣자. 자, 여기까지 이제 농기구 사용 시 안전사고 사례, 농기구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열사병 예방입니다. 저희는 이제 3, 4월에 걸쳐서 모종을 심을 거고 씨를 뿌릴 거고 5월에 잡초가 생깁니다. 잡초를 뽑고 이것저것 다양한 일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땡볕에서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체력이 소진돼 고갈되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휴식을 취할 동안은 물을 마셔주면서 이렇게 이제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고 아니면 가끔씩 간식도 챙겨가서 간식도 먹어주면 좋아요. 최대한 편한 복장을 착용해야 이제 땀이 나도 갑갑하지가 않고 땀 배출이 잘 되는 그런 편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차림을 보세요. 여기 모자를 쓰고 있고 편한 반팔 티셔츠에다가 수건을 불러도 좋고 주머니가 많은 바지를 입고 그리고 장화옷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화는 상당히 있으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할 때 장화를 개인적으로 챙겨 드릴 수 없고 그리고 각각의 발 사이즈도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무로 된 그런 장화를 하나 마련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없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챙이 넓은 모자를 쓰면 좋습니다. 이렇게 바람에 불어도 잘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턱에 끈을 있는 그런 형태가 좋고요. 뒤를 보시면 이제 목도 잘 덮을 수 있는
목에 이제 낮에 일을 하다 보면은 목이 탈 수가 있거든요. 목 뒤를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저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 반팔인데 5월이 되면 덥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토시도 이렇게 끼고 와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얼굴도 타지 않게 선크림 하나 이제 가지고 왔다가 일하기 전에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옷은 다 입었고 이제 준비할 간식이랑 물도 다 챙겼고 텃밭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텃밭에 키워볼 수 있을까요? 채소면은 토마토, 오이, 고추 이런 것도 있겠죠. 과일이면은 감, 블루베리, 꽃도 키워볼 수도 있겠습니다. 텃밭은 그래서 다양한 채소를 키우는 곳이에요. 과일이나 꽃의 경우에는 매일 와서 관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텃밭이 1년 동안 가꾸고 이제 새로 갈아 엎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인데 나무를 키우게 되면은 그 나무에서 오랫동안 이제 과실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소를 키우는 걸 제가 권장합니다. 저희가 키워볼 채소입니다. 열매 채소는 수박, 토마토, 옥수수를 키울 거고요. 잎채소는 상추와 배추, 그리고 뿌리 채소는 감자, 고구마, 무를 키울 겁니다. 혹시나 만약 또 키우고 싶으신 게 있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스각입니다. 아까 나왔던 토마토나 감자나 무, 배추 이런 걸 어떻게 키우나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농사로에서 그런 정보를 다 모아서 알려줍니다. 거기에서 미리 내가 키워보고 싶은 게 어떤 거예요? 시기별로 어떻게 가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모아놓은 곳이 곳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도시농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도시농업 포털인데요. 도시농업에 관련된 모든 그런 정보들을 여기 한목에 모아두었습니다. 저희가 가꾸게 될 텃밭도 도시농업이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할 일이 흙 깊이 갈기, 텃밭 만들기, 밑거름 꾸리기입니다. 3월 5일 날이 경칩이었고요. 경칩은 이제 개구리가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경칩을 기준으로 해서 날씨가 풀리고 낮이 따뜻해지고 새싹이 막 발생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저희는 텃밭을 올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춘분입니다. 꽃이 폈죠. 이 시기에는 복숭아꽃이나 다른 다양한 꽃들이 많이 피는 시기입니다. 3월 말인데요. 이 경칩과 춘분 사이에 저희는 텃밭을 만들 거예요. 밑거름을 뿌리고요. 밑거름 뿌리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